이제 겨울 이적 시장 마감까지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조금씩 많은 팀들이 오피셜을 발표하고 있죠. 이 시간에는 맨유와 첼시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상황이 다른 두 팀은 어떤 보강을 준비하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최근 1위에 오른 맨유입니다. 맨유는 이적 시장 기간만 열리면 기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죠.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유명한 팀이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팀이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맨유의 이적생을 살펴보면 페르난데스와 프레드 말고는 임팩트를 보여준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맨유는 현재 래시포드를 제외한 공격 자원의 활약이 없다 보니 오른쪽 공격수와의 링크가 많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완비사카를 대신할 우측 풀백도 연결이 되고 있죠. 우선 맨유는 현재 측면 공격수 자원인 디알로를 영입했는데요. 세리에 아탈란타에서 활약을 보였던 아마드 디알로의 합류는 맨유의 미래를 이끌어갈 제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깡패라고 할 만큼 어린데도 수준급의 퍼포먼스를 보였죠. 결국 3년간의 공을 들였던 맨유는 디알로를 영입하게 됐는데 맨유가 미래를 보고 있다는 것은 이전 감독들의 보강 정책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맨유와 링크되고 있는 선수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스톤 빌라의 잭 그릴리쉬, 노리치 시티의 맥스 아론스, 도르트문트의 제이든 산초입니다. 맨유와 가장 많은 링크가 나면서도 루머도 돌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한 명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잭 그릴리쉬입니다. 국내 팬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잭 그릴리쉬는 아스톤 빌라 소속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본인의 잠재성을 끌어올렸는데요. 꾸준한 활약으로 잉글랜드 국가대표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 잭 그릴리쉬는 리그에서 5골과 7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해마다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성장하고 있는 그릴리쉬죠. 특히 아스톤 빌라가 2부 리그에 있을 때 그릴리쉬의 평가는 챔피언십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데뷔 시즌만 하더라도 기대와는 다르게 임팩트는 없었는데요. 팀이 2부에 있을 때 본인의 기량을 만개시키더니 어느덧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가 됐습니다. 그릴리쉬는 드리블과 패스 능력 그리고 킥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또한 그릴리쉬는 잉글랜드 국적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팀들이 잭 그릴리쉬의 영입을 주저하는 이유는 바로 이 몸값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는 부페와의 공존이 가능할 것인가, 굳이 두 명의 플레이메이커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두 번째로는 노리치 시티에서 활약하고 있는 맥스 아론스입니다. 아론스는 18-19 시즌 19살 나이에 챔피언십 영플레이어 상과 시즌 베스트 11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맨유와 토트넘 등 프리미어리그 B클럽들의 관심을 받았죠. 아론스는 노리치 시티와 재계약을 했지만 팀은 다시 2부 리그로 강등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론스의 이적 가능성이 커졌고 자연스럽게 이적설이 났죠. 최근에는 AC밀란과 바이에른 뮌헨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맨유도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론스의 장점은 공격적인 풀백이라는 것인데요. 빠른 스피드와 활동량 그리고 드리블 능력이 좋아 돌파가 좋은 선수죠. 현재에서는 굉장히 역동적인 플레이로 상대방을 혼란시킨다라는 평가와 함께 풀백으로서 크로스 정확도가 준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크로스 정확도가 준수하긴 하지만 기복이 심하다는 점과 함께 178cm라는 평범한 키로 공중볼 경합에서 위치 선정이 좋지 않다고 하죠. 현재 맨유에서는 완비사카가 주전으로 나오고 있지만 현대 축구에서는 풀백이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도 중요한데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땐 맥스 아론스의 영입은 완비사카의 부족한 공격력을 대신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이든 산초입니다. 산초는 최고의 재능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가졌죠. 산초는 맨시티와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도르트문트로 둥지를 틀었는데요. 2년 차인 18-19 시즌부터 자신의 능력을 100% 이상 보여주고 있죠. 특히 지난 시즌에는 리그에서 총 3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본인의 득점뿐만 아니라 동료를 살리는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올 시즌에는 맨유와의 이적설 여파 때문인지 폼이 하락했죠. 그럼에도 맨유는 계속해서 산초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올 시즌의 활약만 놓고 본다면 그릴리쉬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릴리쉬와 산초 모두 좋은 선수긴 하지만 맨유에는 부페가 있기 때문에 공존을 위해서는 제이든 산초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 21살의 어린 나이와 함께 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윙어 보강이 시급한 맨유로서는 충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빅딜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어서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 첼시인데요. 램파드 감독은 지난 시즌 젊고 유망한 선수들을 첼시로 들였지만 선수들이 본인들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 올 시즌 기뻐하는 모습보다는 어두운 모습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팀을 리빌딩해야 하는 시기에 부임이 됐고 2년 차임을 감안한다면 괜찮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첼시를 응원하는 팬들은 조금의 답답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약간의 보강은 필요한 상황이죠. 첼시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에 많은 링크가 걸려 있는데요.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웨스트햄에서 활약하고 있는 데클런 라이스, 센터백으로는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고 있는 마티아스 긴터, 그리고 대한민국 센터백 최고 재능인 괴물 김민재 선수가 있죠. 첫 번째로 데클런 라이스를 살펴볼 텐데요. 데클런 라이스는 첼시가 수없이 관심을 보였던 선수로 라이스는 웨스트햄 소속으로 잉글랜드 특급 유망주로 여기고 있습니다. 라이스는 어린 시절 첼시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고 메이슨 마운트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물론 선수 개개인의 친분이 이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라이스는 많은 장점들을 지닌 선수라고 할 수 있죠. 라이스의 주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지만 센터백도 볼 수 있는데요. 현대 축구에서는 보기 드문 클래식한 스타일의 수비형 미드필더죠. 라이스는 수비력도 좋고 활동량도 뛰어나다는 장점과 함께 준수한 패스 능력도 갖춰 캉테와 조르지뉴의 대체자로 보고 있죠. 이렇게 22살의 어린 나이로 잉글랜드 국가대표에 발탁이 되고 있는 라이스는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 많은 이적료를 부담했던 첼시가 또 한 번의 대형 영입을 진행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두 번째로는 미넨 글라드바흐에서 활약하고 있는 마티아스 긴터입니다. 첼시가 티아고 실바를 영입하면서 수비 보강에 힘을 썼지만 안정화된 모습은 여전히 안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센터백의 추가 영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첼시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또 한 번의 협상을 진행한다고 알려졌죠. 마티아스 긴터도 도르트문트 시절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통해 주목해야 할 유망주로 평가받았지만 현재로서는 그만큼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글라드바흐로 이적한 이후 꾸준히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했죠. 올 시즌 역시 주전 센터백으로서 활약하고 있지만 도르트문트에서 활약과 글라드바흐 초창기의 모습보다는 폼이 약간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긴터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대 축구에서 중요한 빌드업 능력이 좋다는 것이죠. 올 시즌 평균 패스 횟수 7위에 오른 긴터는 성공률도 좋은데요. 여기에 나이가 들면서 안정된 경기 운영을 펼친다는 장점이 있죠. 긴터의 영입은 상당히 좋은 보강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토트넘과 라치오에도 연결되고 있는 김민재 선수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김민재 선수는 현재 중국 베이징 고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김민재 선수는 중국으로 가기 전에도 프리미어리그를 비롯해 다수의 유럽 클럽에서 관심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유럽행은 무산됐지만 2019년 베이징의 주축 선수로 활약하면서 데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활약을 펼쳤죠. 이런 활약으로 많은 국내 팬분들께서는 아쉬워하기도 했었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장점은 엄청난 체격 조건과 뛰어난 운동 능력 그리고 수준급의 발밑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여기에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을 이용해 공격에 가담하는 능력도 좋은데요. 수비적인 부분인 대인 방어 능력도 수준급으로 평가되고 있고 상대방이 배후 침투를 가져가더라도 리커버리 능력이 좋다고 하죠.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다시 나올 재능이 아니라는 평가까지 있는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손흥민 선수의 영향으로 토트넘이 관심을 보였지만 김민재 선수를 향한 관심이 약간은 식었다고 하죠. 그러나 첼시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첼시에 합류하게 된다면 티아고 실바의 경험치와 함께 충분히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첼시와 김민재 선수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겨울 이적 시장 링크를 알아봤는데요. 확실히 맨유와 첼시 모두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기량이 좋은 선수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한 움직임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여기에 다른 빅클럽들에 비해 루머들도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안피오의 맨유와 첼시의 픽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우선 맨유는 노리치 시티의 우측 풀백 맥스 아론스를, 첼시는 미넨 글라드바흐의 마티아스 긴터 정도로 보이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양팀 모두 이번 겨울 이적 시장보다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거물급의 선수들을 영입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안피오의 겨울 이적 시장이었습니다.